자, 이제 드디어 중급반에서 반주기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반주기를 처음 해본 그 시간의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 전에 시작하기 전에 또 사설을 좀 해야 되겠는데요. 자, 이것은 늘 말씀드립니다만 강좌가 아니라 그냥 제가 그 입문해서부터 쭉 배워왔던 경험담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 책으로 이렇게 만들었는데 지금 요청하시는 분에게 이 책을 그냥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더 말씀을 드릴 것은, 원래 제가 이 채널을 시작한 것은 그 브이로그로 시작을 했는데 하다 보니까 색소폰 강좌 채널처럼 됐어요. 너무 많은 분들이 그렇게 호응을 해주시는 게 나쁘다는 뜻이 아니라 강좌가 아니라는 걸 다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는 제가 피아노 선생님한테 이 피아노로 치면은 제 색소폰 실력이 어느 정도 되겠냐고 여쭤봤더니 체르니 30 치는 수준쯤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마 제 듣기 좋으라고 조금 높여서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전에 올린 영상에 제 연주한 영상이 있습니다.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제 평소 그대로 올렸기 때문에 제가 그것을 올린 것은 제 실력이 그거밖에 안 된다, 그 정도다 라는 것을 밝히는 겁니다. 그래서 혹시 제가 드리는 말씀 중에 맞지 않는 게 있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저는 배운 선생님한테 배운 걸 그냥 말씀을 드리는데 다른 방법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혹시 지금 배우고 계시는 곳에서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과 제 이야기가 다르면 그 선생님 말씀을 따르십시오. 그냥 제 이야기는 참고로만 하시면 됩니다. 저 사람은 이런 걸 겪었구나 이렇게만 생각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설이 너무 길었는데요. 제가 배운 그 선생님은 반주기보다는 악보와 MR, 그러니까 반주 녹음을 선호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반주기도 사용을 해야 되지만 가급적이면은 반주기보다는 악보를 보고 MR을 그 반주 녹음을 틀고 악보를 보고 연주를 해라 하는 주의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쪽에 이제 중점을 두느냐 하는 게 다르죠. 그래서 거의 한 4개월 정도 됐나요? 입문한 지 4개월, 5개월 정도까지는 반주기란 걸 저는 구경도 못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지도 않고 선생님이 그걸 또 해주시지도 않았고요. 아무튼 그래서 이제 중급반에 올라가서 반주기라는 것을 처음 이제 접하게 됐어요. 그래서 반주기를 이제 그동안 악보만 가지고 연습을 하던 것을 반주기를 틀어놓고 이제 딱 하는데, 아이고 이게 정신이 없는 겁니다. 처음에는 막 도저히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렇죠? 악보라는 것은 제 마음대로 합니다. 마음대로 해서는 안 되지만 천천히 할 수도 있고 좀 빨리 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보통 보면 그렇게 하죠. 악보에서 어려운 데 나오면 천천히 하다가 쉬운 데는 또 빨리 하고 막 이럽니다. 저만 그런 게 아닐 겁니다. 아무튼 그렇게 하다가 이 반주기라는 건 기계 아니겠습니까? 기계는 그런 게 없죠. 저를 봐주지 않습니다. 그냥 이 커서가 그냥 막 지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휙휙 막 지나가는 겁니다. 어리버리 하다가는 그냥 다 놓치고 막 그냥 지나가는 거죠. 그게 이제 그렇게 거기에 적응하는 게 필요하더라고요. 선생님이 악보와 MR 가지고 하는 게 좋고 반주기 이 양론이 있더라고요. 제가 이제 나중에 들어보니까. 그래서 어떤 분은 반주기를 처음부터 너무 하면 실력이 안 는다, 그런 분도 있고, 또 사실 반주기가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연주를 하겠습니까? 그렇죠?
만약에 반주기가 없고 악보와 MR만 가지고 했다면 색소폰이 이렇게 대중적으로 보급이 됐을까 하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그만큼 편리한 거죠. 그리고 취미생활을 우리가 뭐 음대 무슨 실용음악과 갈 것도 아니고 무슨 전문적으로 뭐 이걸로 생업을 할 것도 아니고 이런데 반죽이라는 편리한 걸 놔두고 굳이 다른 어렵게 할 필요도 없다. 그 말도 맞는 거죠. 그래서 다만 이제 저는 우리 선생님이 그런 어떤 그러니까 반주기보다는 악보를 중시하는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도 그렇게 배웠던 겁니다. 자, 아무튼 그래서 반주기를 뭐 악보를 보고 MR을 틀고 하든 뭘 하든 반주기에 적응을 하고 익숙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그건 필수입니다. 그러니까 뭐 연습을 많이 해야죠.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기계라 막 그냥 휘딱휘딱 지나가니까 도저히 따라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도 이제 그걸 근데 이제 이 또 그런 게 좋은 것이 이 기계니까 계속 이제 반복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나중에 보니까 그 어느 특정 구간만 딱 잘라서 반복을 할 수도 있게 돼 있더라고요. 그럼 그런 것을 이용하면 내가 안 되는 부분을 그냥 반복 탁 해놓고 계속 반복해서 연습해서 되면은 넘어갈 수도 있고 뭐 그런 여러 가지 기능이 있더라고요. 아무튼 그것은 이제 나중에 알게 된 것이고, 그래서 이제 반주기를 처음으로 이제 해봤더니 이게 완전히 새 세상이 열리더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그냥 혼자 이렇게 삑삑거리고 불 때는 참 그냥 좀 빈약한 음악이죠. 그런데 막 드럼도 나오고 뭐 베이스도 막 탁탁 쳐주고 뭐 피아노도 막 나오고 뭐 이러니까 이게 뭐 제가 갑자기 아주 잘 부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재미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반주기를 드디어 이제 접하고 거기에 적응하는 그런 이 시간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반주기라는 것을 이제 그러니까 결국은 나중에는 그 반주기라는 것을 이제 사람들이 자기 것을 구입을 하게 되죠. 그래서 저도 이제 반주기를 구입을 하려고 이제 이렇게 알아보니까 그래서 이제 제가 그때 알아봤던 것과 지금 현재는 제가 잘 모릅니다. 뭐 확실한 뭐 완벽한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그래도 뭐 제가 알아본 걸 이제 반주기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반주기 크게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그 기계 자체로 되어 있는 것, 반주기가. 또 하나는 컴퓨터 소프트웨어로 되어 있는 것. 이 두 종류가 있어요. 모든 반주기는 이 두 개의 범주에 넣을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저는 원래 이제 노트북을 많이 쓰는 사람이기 때문에 노트북이 있습니다. 노트북 컴퓨터가. 그러면은 당연히 컴퓨터 소프트웨어로 되어 있는 것은 이 기계 자체로 되어 있는 것보다는 값이 싸겠죠. 기계가 없으니까. 그럼 저는 노트북이 있으니까 이걸 그냥 깔면 되는 거죠, 노트북에. 그래서 이제 저는 뭐 그렇게 선택을 했는데, 지금 이제 그 반주기에 뭐라고 표현할까요? 가장 그 한국에서 많은 사람이 사용을 하고 뭐 표준이라고 할까요? 그것은 ELF라는 겁니다. ELF라는 것을 제가 이제 금방 보여드릴 텐데요. 그 ELF라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가수들도 많이 쓰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실제 밴드가 있어서 밴드와 같이 공연하는 것 말고 밴드 없이 이제 가수가 혼자 노래할 때 그 ELF라는 반주기를 많이 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그만큼 노래하기에 반주가 좋다는 이야기겠죠. 그게 이제 그 ELF라는 것이 반주기 기계로 되어 있는 반주기.
그것의 대표적인 것이고, 이제 두 번째로 제가 사용했던, 그러니까 노트북 컴퓨터가 있는데 거기에 소프트웨어로 깔아서 쓰는 것은 윈맥스라는 게 있습니다. 저는 그걸 썼어요. 그리고 뭐 윈스탄이 뭐 이런 또 엘프도 그 엘프 기계 말고 소프트웨어로 이 노트북에 깔아서 쓸 수 있는 엘프 윈이란 것도 있습니다. 그 외에 요즘 뭐 제가 그때 반죽이 이제 구매할 때 그 이후에 나온 새로운 제품들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아마 그 색소폰 커뮤니티 같은 데 보면은 그런 물건들 광고가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외에 뭐 지금 뭐 제가 뭐 생각이 바로바로 나지 않는데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데 크게 두 종류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기계로 돼 있는 것을 살 거냐, 아니면은 내 노트북에 소프트웨어로 까는 것을 살 거냐, 이것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 엘프라는 것을 많이 쓰는 이유는 있겠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컴퓨터 노트북에 깔아서 쓰는 것은 요즘 뭐 그 음향을 좋게 하는 여러 가지 뭐 기술이 있습니다만은 결국은 이 노트북 컴퓨터가 소리를 내는 거죠. 그런데 이 기계로 되어 있다는 것은 거기에 그 소리를 내주는 음원이 있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러면 아무래도 그쪽에 특화된 것이 좀 낫겠죠. 그러니까 이런 비유를 하자면, 침대라면은 그냥 침대가 편하지 소파베드 해서 소파로도 쓰고 침대로도 쓰고 이건 아무래도 그냥 침대보다는 좀 못하겠죠. 뭐 그런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닐까 하는 제 비유가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제 일단 오늘은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첫째는 반죽이라는 것을 어쨌건 악보를 중시하든 뭘 하든 반죽이는 필수다. 그러니까 거기에 적응을 해야 된다. 그리고 반죽이에 맞춰서 능숙하게 잘 부는 것이 잘 불어야 된다라는 것이고, 그 다음 두 번째로 이제 반죽이를 선택하는 것은 반죽이 전문 딱 만들어진 그 기계를 살 건지, 아니면은 노트북에 그냥 소프트웨어를 깔아서 쓰는 것을 살 건지, 그걸 선택하면 된다는 거죠. 그 외에 그러니까 뭐 여러 뭐 이쪽 그러니까 이 소프트웨어로 쓰는데도 여러 가지가 있고 기계로 쓰는 것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뭐 큰 이 대형 홀이나 야외에서 막 엄청난 파워를 가지고 이 반주를 하는 것이 아니라면 소리는 대동소이합니다. 그러니까 그 엘프라는 것이 이제 인기가 있는 것은 그만큼 좀 그런 대규모에도 좋은 소리를 내준다는 뜻이겠지요. 그러나 제가 경험하는, 그러니까 뭐 소규모 또는 실내 이런 데서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리고 저는 또 선생님 영향을 받아서 반주기보다는 악보와 MR을 또 선호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 아주 초보 시절에 이제 한 5, 6개월 정도 됐을까요? 그때 구입한 윈맥스를 지금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윈맥스라는 것은 좋은 점이 뭐냐 하면은 새로운 곡이 있으면, 그러니까 지금 최근에 막 트롯 뭐 열풍해서 막 새로운 곡이 나왔는데 저는 옛날에 샀으니까 그게 없겠죠. 근데 거기 필요한 곡이 있으면 그 한 곡만 따로 사서 넣으면 돼요. 그 값이 별로 비싸지 않습니다. 그런데 엘프는 그렇게 한 곡만 넣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업그레이드를 받아야 돼요. 그건 이제 윈맥스 한 곡 넣을 때보다 돈이 좀 더 많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비싸고 유지비가 많이 드는 게
많이 드는데 좋은 것을 할 거냐, 아니면은 그냥 싸고 유지비 적게 들고 웬만한 걸로 할 거냐, 뭐 이런 선택이라고 할 수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우선 뭐 말이 좀 길어졌는데요. 반죽이 지금 마침 저희에게 있는 게 이제 둘 다 제 건 아닙니다만은 엘프와 윈맥스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 두 개만 비교를 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다른 건 뭐 제가 갖고 있지 않아서 보여드리지 못하고요. 자, 보시죠. 자, 이것이 이 엘프 반죽기입니다. 엘프 반죽기는 이렇게 일체형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것은 이제 윈맥스 반죽인데, 윈맥스는 엘프처럼 이런 기계가 있는 것이 아니고 그냥 이 노트북에 소프트웨어, 그러니까 말하자면 앱을 까는 거죠. 그래서 먼저 이제 엘프 반죽기를 살펴보면은요, 이것은 제가 알기로는 707로 알고 있습니다. 엘프 707. 그래서 이거를 전원을 켜면, 자, 이렇게 이제 화면이 들어옵니다. 저도 이 엘프는 707이 아니라 저기 808이군요. 이건 제 반죽이 아니고 제 동료의 것이기 때문에 제 것이 아니라서 제가 잘 모르고요. 그래서 이제 켜면 이렇게 나오는데 제가 이 사용법을 잘 모릅니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찾아야 되는지, 예를 들어 가버린 당신 뭐 이런 거면 이렇게 초성을 입력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렇게 나왔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노래 곡명을 찾은 다음에 이것을 2번 이 최진희의 노래를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노래를 선택을 하면 이렇게 악보가 나오거든요. 악보가 나오고 그 다음 여기는 이제 여러 가지 정보가 나오는데, 자, 이걸 이제 테너 악보 또는 알토 악보 뭐 이런 걸로 여러 가지로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렇게 악보가 나오는데 이게 이제 노래방 기계처럼 이렇게 흘러가요. 그래서 이제 이걸 스타트를 해보면 이제 출발해서 이렇게 연주를 하면 반주가 나오고, 그러니까 이 커서에 맞춰서 연주를 하면 되는 겁니다. 자, 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윈맥스는 그냥 노트북에 윈도우에 이렇게 깔려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윈맥스를 실행시킨 상태인데요. 이건 그냥 이제 이 반죽이 안 할 때는 그냥 노트북으로 쓰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요거는 이제 판매를 할 때는 이걸 줍니다. 이거를 요 USB 이 키를 꽂아야 이게 작동을 합니다. 그래서 주문을 하면 요것만 보내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프로그램을 여기에 이제 인스톨하면 이렇게 실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아까 보여드린 이 엘프는 이 자체가 그냥 하나의 그 반죽이고, 이것은 노트북에 윈도우가 깔려 있고 거기에 윈맥스라는 프로그램이 깔려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이건 싸고 이건 이제 값이 더 훨씬 비싸겠죠. 이건 기계까지 포함된. 다만 이것은 노트북은 또 자기가 별도로 구매를 해야 되는 거죠. 자, 이것도 이제 한번 실행을 시켜보면 이렇게 하면 이제 여기 곡을 선택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똑같은 가버린 당신 그 최진희 거를 하면 여기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실행을 시키면 자, 그 다음부터는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커스가 쭉 흘러가니까 하나, 둘, 셋, 넷, 따라 이렇게 커스 따라가면서 연주를 합니다. 이건 이제 이 부분은 뭐 윈맥스나 엘프나 똑같은 것이죠. 어떻게 비교가 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아무튼 그 이제 대표적으로 두 가지만 제가 보여드렸는데 그 외에 이제 다른 정보는 뭐 커뮤니티나 이렇게 검색을 해보시면 아마 뭐 여러 가지 거기에 대한 평가, 뭐 후기, 사용 후기 뭐 이런 게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런 것들을 보시고 선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쨌건 오늘 결론은 반주기 잘 사용해야 된다. 거기 맞춰서 잘 불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반주기의 종류는 크게 반주기로 특화된 기계 또는 컴퓨터 소프트웨어로 사용하는 것, 그 두 가지가 있다. 이게 이제 오늘 결론입니다. 자,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게 이제 강좌가 아니고 그냥 새로 시작하시는 분들에게 좀 도움이 될까 하고 제 경험담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이 채널을 하는 목적, 그러니까 지금 이 색소폰 관련 이 내용을 컨텐츠를 올리는 목적은 딱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색소폰 하고 싶은 분들에게 빨리 시작을 하시라고 용기를 조금이라도 드릴 수 있을까 하는 게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이미 시작하신 분들이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하셨으면 하는 그 바람 두 가지입니다. 제가 뭐 여러분들에게 색소폰을 끝까지 가르쳐 드리고 뭐 노하우를 드리고 이럴 수는 없습니다. 저도 여러분들과 똑같이 배우는 입장이기 때문이죠. 자, 오늘도 이 횡설수설하는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